함수에 대한 단원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대로 다음 주 토요일에 내신 대비 하는 중에 한 번 더 시험 보는 걸로 가고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당분간이 거의 니네 시즌이 끝날 때까지 가 될 것 같은데 아마 일요일날 계속 출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2시부터 4시까지는 고정적으로 있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케어하시면 됩니다. 수동적으로 공부하시는 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때는 수동적으로 하면은 다 됐거든요. 왜냐면 죽기 싫으면 맞기 싫으면 했어야 됐어서 진짜 풀스윙으로 한 3-4대 정도 맞으면은 제가 허벅지에 피멍이 들면은 정신이 번뜩 차려지면서 이제 좀 강제로 하게 되는 그런 게 나 때였다고 한다면 너네는 그렇게 야만스럽게 공부를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내가 어떻게 너네들을 때리겠니? 내가 니네들 때려봤자 때리는 신용만 하지 한 번도 때린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진짜 이런 거 갖고 이게 똑똑 건드리면 건드렸지 이렇게 여러분들을 때리거나 뭐하거나 하지는 못하죠, 당연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좀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본인들이 공부를 하실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리 자동화가 된다 할지언정 여러분들은 여튼저튼 쨌든 뭐든 간에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갈 쯤에는 사람이 모자란 시대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다시 강조합니다. 공부하기 싫으시면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 야, 출산율 0.7 밑으로 찍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거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했던 얘기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공부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공부할 생각 없이 옆에서 억지로 끌려가는 거라고 한다면 진짜 공부가 내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본인이 맞는 길을 찾으셔서 직접 공부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진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게 틀렸다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항상 얘기합니다만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공부를 하실 거면 그만큼 정확하고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도 이왕 공부하는 김에 진짜 정말 제가 예전에 일했던 그 곳에 있는 애들에 비해서 너네들은 진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긴 해요. 저 미사에 있는 멍청이들 진짜 미쳐버리.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커트라인 잘못 조절해서 만약에 진짜 어줍잖게 지원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이 없긴 하지만 만약에 외고라든가 자사고라든가 뭐 이런 데를 지원했는데 떨어졌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미달라는 데로 가야 돼요. 근데 그 미달라는 데가 사실 마석 쪽은 어디가 미달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래요? 거기는 자리가 없어갖고 저기 별내 쪽에 미달이 좀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오남 진접 이쪽에서 미달이 나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미사강변이 미달이에요. 제가 그때 미사강변에 대한 얘기는 해드린 적 있지 않아요? 미사강변 분위기 진짜 최고예요. 학교 근처 100m를 지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담배 냄새가 쩔어 있어서 정말 슬랭가 보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앞에 가면 오토바이 한 50대 정도 이렇게 주차되어 있고요. 곳으로도 이제 결국엔 1등급 받으려고 일부러 그런 데를 지원해서 가는 애들도 있기는 한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공부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결국에는 학교에서, 진짜 정말 깜짝 놀란 게, 내가 미사강변고등학교 기출문제를 제가 진짜 풀어본 적이 있는데, 고1, 고2.
그냥 교과서 그대로 나와요. 니네들이 지금 풀고 있는 쌤비보다 쉬워요. 근데 평균이 50대가 나와요. 그럼 결국에는 그럼 내신 1등급 받기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또 근데 내신 1등급 커트라인은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상위권 애들은 이미 그들만의 리그로 아까 얘기했잖아. 특목고나 자사고 떨어진 애들이 다 거기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상위층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부터 밑으로 쫙 있어서 평균이 50대, 60대 이 정도가 교과서 문제로 나오는데 평균이 50대가 나오는 거라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 이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도 똑같이 문제가 되는데, 동아를 가면은 재수를 해야 된다, 365를 가면 재수를 해야 된다, 뭐 와부를 가면 재수를 해야 된다. 글쎄요. 어디를 가든 똑같다고 생각을 한다고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동아 같은 경우에는 내신 대비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36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주변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5, 1등급 찍고 나서 재수를 해야 돼요. 뭔 소리냐면 최저를 못 맞추잖아요. 그 등급 컷 없는 학교 딱 하나거든요. 그 상위권 대학교 중에서 한양대학교. 근데 5, 1등급 나왔는데 60 나지 않아요? 조금 더 상향 지원하고 싶잖아. 그럼 뭐 해야 돼? 등급 컷을 맞춰야 돼. 그러니까 2합 3. 그럼 2합 3 맞추려면 뭐 해야 돼요? 퇴소해야지.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엔 고등학교 올라가서 얼마만큼 공부를 할 의지로서 공부를 하느냐, 이런 게 좀 달라질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공부에 뜻이 없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누가 등 떠밀어 갖고 공부할 시기는 이제 지났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또 이 얘기도 한 5번 넘게 했지만, 그래서 결국에 만약에 등 떠밀어서 마지못해서 어설프게 공부해서 어설프게 대학교 갔다, 그러면 이제 중위권을 차지했다라고 하면, 중위권이라고 하면 보통 한 3, 40%죠. 3, 40%면 4등급입니다. 4등급이면 웬만한 지방대 지원하면 붙을걸요? 근데 그렇게 지방대 지원해서 붙은 다음에 졸업하면 그 졸업장 쓸 데가 없어요. 그 고졸이랑 지방대 졸이랑 그 차이는 있습니다. 연봉이 달라요. 4년제 졸이랑 고졸이랑 연봉은 달라요. 근데 취업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어차피 니네들 공부에 뜻없고 취업을 하실 거면 그냥 심지어 내가 제자 지금 이제 27살 먹은 제자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이거든요. 뭐냐면 20살 되자마자 일을 하다가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이제 그 사이버 대학 같은 거를 수강을 해서 전문대를 따고, 그 다음에 그 전문대를 따면은 그 전문 학사 편입이 있어요. 학사 편입이라는 게 있고 전문 학사 편입이 있거든요. 학부 편입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학교를 가는 테크가 총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수능으로 가는 방법이랑,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시랑 정시가 있겠죠. 그거 말고 이제 편입이 있는데요. 편입이라고 하는 게 학부 편입이 있고 학사 편입이 있어요. 학부 편입이라고 하는 거는 그 대학교 2학년, 3학년까지 마치고 나서 졸업장을 따기 전에 다른 학교로 옮기는 걸 학부 편입이라고 하고요. 학사 편입은 졸업장을 딴 다음에 다시 그 이제 편입 시험 준비를 해서 대학교를 다시 들어가는, 대학교 3학년으로 내려서 들어가는 거를 학사 편입이라고 해요. 그 학사 편입 중에서는 이제 전문 학사 편입이 있습니다. 전문 학사가 무슨 얘기겠어요? 네, 전문대학교. 그냥 2년제, 3년제 졸업하고, 그러고서 그 졸업장 가지고 전문학사 편입을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학사로 바꿔서 그걸 통해서 이제 편입을 해서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더라고요. 일하는 중에 틈틈이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갈 거다라고 해도 지금 당장 대학교를 가는 게 아니어도 될 거라고요. 솔직히 나 같은 경우도, 근데 나 진짜 이번에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수투랑 미적분을 손을 놓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공부를 해야지라고 했는데 뭔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난 대체 그때 공부를 어떻게 했지? 제가요, 니네는 선택 과목이 두 과목이에요. 우리 때 선택 과목이 네 과목 중에서 세 과목을 봤었거든요. 근데 그 네 과목이 나는 심지어 저는 이걸로 선택했거든요.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인강이 50개였고요. 이거 인강이 40개였고요. 이거 인강이 50개였고요. 이거 인강이 35개인가 그랬고요. 이거 인강이 40개인가 그랬거든요. 저 이거 100일 동안 다 봤거든요. 나 어떻게 했지? 심지어 생투에서 100점 그러니까 50점 만점 나왔고요. 화투가 43점이었는데 이거 환산으로 95%, 94%. 얘는 100%죠, 그러면. 100%. 그 다음에 얘가 97%? 그 다음에 얘가 93%?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떻게 했지? 난 대체 무슨 삶을 살았던 걸까? 진짜 궁금해요. 14년 전에 나는 대체 얼마나 미친놈이었던 거지? 그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유, 왜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하루 종일 하고 있냐? 난 못하겠다, 이제. 근데, 어떻게 했지? 진짜 신기해. 어? 진짜, 제가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경모한테도 얘기했나? 아,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저 7월 저녁이에요. 그래서 11월에 수능 봤어요. 네, 전역하고 3일 뒤에 재수학원에 끌려가서요. 그래서 D-111일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아까 그 강의 180개, 160개 정도 되는 강의를 듣고, 수학도 심지어 갔더니 총정리하고 있어갖고 혼자 독학하고. 어떻게 했지, 진짜? 겁나 신기하네. 대단하잖아. 다시 하라고 그러면은 절대 못할 것 같긴 해요. 미친놈인가? 어떻게 그걸 다시 하지? 근데, 어쨌든 공부라는 걸 해보니까 느끼는 건데요. 사람은 생각보다 죽을 것 같다고 해서 죽진 않더라고요. 힘들다 해서, 힘들어 뒤질 것 같아 라고 해서 진짜 죽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걸 좀 느끼긴 했어요. 뭔 소리야? 내 왜 갑자기 자기 자랑하고 있어? 어쨌든 여러분들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마무리로 다시 한번 하는 얘기인데요. 공부라는 거에 뜻이 없으시면 진짜 오히려 공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억지로 그거 잡고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공부와 관련된 내가 뭔가 목표가 있다면 진짜 정말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무식하게 하면 되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맞는 그런 거를 지금 뭐 예를 들어 스케줄을 듣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럼 그 안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는 걸 좋아했다고요. 놀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안 놀고 살아요? 안 그런가?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정말 뒤질 것 같은 그 와중에도 유튜브 꼬박꼬박 챙겨보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이제 밸런스를 조절을 해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땡기다 보면 끊어지면 끊어졌지 그게 계속 탄탄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절 같은 것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스킬적인 전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스킬이 아니라 노하우라던가 이런 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얘기는 해줄 수 있겠지만 크게 도움은 안 될 겁니다.
제 노하우라고 하면은 새벽 1시부터 2시까지 계획표를, 다음날 계획표를 짜고 그 다음날 계획표대로 움직였어요. 아침 9시, 아침 5시부터. 그날 계획표 같은 경우는 이제 몇 시에 뭐 하고 몇 시에 뭐 하고 이게 아니라 오늘은 이만큼 해야지를 정하고 움직였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뭐, 오늘은 인강 5개 들어야지. 그러고 나서 수학을 뭐 한 몇 단원을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건 솔직히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신에 여러분들의 그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나도 같이 이제 뭔가 뭐랄까 컨설팅 같은 거는 조금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 하다가 정말 그 자빠질 것 같다 싶으면 진짜 뒤질 것 같다 싶으면 저한테 꼭 조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짧게 좀 진행할게요. 자, 무리식 볼게요. 무리식이라고 하는 게 뭐라 했죠? 그냥 무리식이라는 게 뭐야? 무리수가 뭔데? 근데 무리수라고 하면은 되게 뜬금없는 것들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 중에서 여기서 나오는 무리식은 대표적으로 뭐 근호를 포함한 식을 무리식이라고 합니다. 뭐 파이 같은 경우는 잠깐 논외로 치고요. 그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요? 근호 안에 문자가 포함된 식 중에서 뭐로 나타낼 수 없는 식?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식. 그죠?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 그럼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 기본적으로 그 무리 함수. 지금 이제 2학기 과정에서는 허수가 거의 안 나오죠. 그죠? 항상 그 함수와 관련돼서 나오기 때문에 실수와 관련된 그 좌표 평면상에서 따지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근호 안의 식의 값이 뭐? 양수 또는 0이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무리식을 계산할 때는 근호 안의 식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분모는 0이 아니다가 되는 문자의 값의 범위만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제가 함수라고 하는 거에 아무런 정의역의 언급이 없으면 항상 어떤 걸로 챙겨간다 그랬죠? 최대치로 챙겨간다 그랬죠? 그럼 그 최대치로 챙겨갈 때에 이미 어떤 조건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꼭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6-2번은 되게 간단하니까 좀 넘어갈게요. 자, 무리식의 계산은 무리수의 계산과 같은 방법으로 제곱근의 성질이나 뭐냐 이거? 뭘 이용한다고 할까요? 이거 뭐냐 이거? 분모의 유리화를 이용한다? 맞나요? 도움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분모의 유리화라는 거를 이용하면 된다. 자, 제곱근의 성질 보시면 그 밑에 있는 음수 제곱근의 성질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나오죠. 이 수 하에서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루트 A, 루트 B라는 값은 늘 언제나 항상 A, B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반드시 얘가 참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여야 해요? A가 양수이고 B도 양수여야 하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만약에 이 경우 둘 다 뭐가? A도 음수, B도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요걸 해당한다라고 해서 다른 것도 해당이 되죠. 5억은요. 둘 중에 하나만 양수 값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부호가 밖으로 나오거나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뭐 어떤 경우에 둘 다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부동어가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나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분모의 유리화 같은 경우야 뭐 크게 문제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무리식과 관련해서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냥 무리수랑 너무 계산이 똑같아서
그 저번에 처음에 할 때도 제가 이거에 대한 언급은 많이 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무리함수를 한번 넘어갈게요. 무리함수. 무리함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래프를 직접적으로 그려서 확인하는 거는 루트 안에 있는 값의 식이 뭐인 경우? 1차식인 경우만 먼저 따져서 그리죠. 거기 86페이지 왼쪽 아래에 보시면 y는 fx에서 fx가 x에 대한 무리식인 함수를 무리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그 무리식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다양한 애들이 있을 거예요. x제곱 더하기 3도 가능하고요. 그죠?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우리는 뭐만 그림을 직접적으로 그려볼 거다. 네, 1차식으로 된 그 y는 얼마 루트 ax에 대해서만 확인을 할 거다. 선생님, 그러면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2차식, 3차식인 거는 안 그려보나요? 그릴 일이 없을까요? 미적분 배우시면 돼요. 미적분에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기억했죠. 제가 이 얘기 했었어요. 앞에 있는 거는 뭘 결정하고? 이거 치역의 범위를 결정하고 A라는 애는 A의 부호는 뭘 결정한다? 정의역의 범위를 결정한다. 그 말이 범위라고 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방향으로 생각했을 때 치역의 범위라는 게 결국엔 뭐야? 위아래, up, down. 정의역의 범위라는 건 결국엔 뭐야? 왼쪽, 오른쪽. 요렇게 따로따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수 플러스니까 위로, 여기도 양수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라는 게 양수의 범위를 가진다라고 하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듯이 y라는 값이 양수의 범위를 가지면 위로 가듯이 여기도 똑같이 위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왼쪽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먼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가 여기서 중요한 거 그죠? 시발점을 기억해야 되죠. 욕 아니에요. 예. 제가 근데 시발점이라고 하는 게 일부러 좀 웃기자고 하는 얘기고 보통 그냥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정의역이 시작하는 범위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어쨌든 같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쪽으로 가는지 시발점이라고 하는 그 시작점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기억해 주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선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적인 도형들, 그러니까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대표하는 점들이 있어요. 직선 같은 경우는 대표점이 없죠. 굳이 따지자면은 뭐 y절편, x절편 이런 정도? 근데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에서 그걸 대표하는 점은 뭐라고? 꼭지점. 원의 방정식을 대표하는 점은 뭐가 되고? 원의 중심좌표. 그러면 지금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어떤 점이 대표한다고 했죠? 점근선의 교점이 대표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뭐가 대표하는 거야? 시발점이 이제 대표하게 되는 그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한번 그려보시면 어떻게 그려진다. 여기 요래 그렸을 때 기본적으로 이거는 어떤 거? 여기가 A가 양수인 구간이죠. 그래서 요 그래프 식은 Y는 루트 AX가 될 거고요. 그러면 얘는 A가 음수인 구간에서 Y는 루트 A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도 a가 양수라는 조건에서 y는 마이너스 루트 ax, 여기는 a가 음수라는 조건 하에 y는 마이너스 루트 ax. 그래서 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구분하는 거는 다시 얘기합니다. a의 부호에 대해서 위냐 아래냐라고 하는 게 루트 앞에 붙어있는 부호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시작점 확인해 주시고 그 시작점을 기준으로 정의역, 치역, 범위 구하는 거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y는 여기 어디니? 여기니? y는 끌마 루트 a x 마이너스 p 플러스 q 라고 하는 거는 뭐만 확인하면 돼? p, q. 즉 시작점이 p, q인 걸 확인하시고 거기에서부터 방향은 앞에서 얘기한 것과 똑같은 걸 생각하면 된다 해서 평행이동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 얘를 굳이 얘기하면 얘를 굳이 뭐 표준형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뭐 ax 플러스 b 더하기 c라고 하는 애를 뭐 일반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일반형 자체가 언급이 거의 없을 겁니다. 언급이 없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기는 해요. 예를 들어 뭐 2x 플러스 4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기서 니네들 헷갈리라고 진짜 별거 아닌데 이것만 바꿔도 되게 헷갈려해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점근선 구하듯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값이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그럼 x 값이 얼마만큼? 3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간단하게 되겠죠. 여기도 똑같이 역함수가 나오기는 합니다. 역함수라는 걸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됩니까? 1대1 대응이어야 되죠. 1대1 대응이죠. 지금 얘는 애초에 1대1 대응이 돼요. 그죠? 1대1 대응이 되는데요. 그래서 얘의 역함수를 생각해 보시면 역함수는 어떤 거죠? 2차 함수의 반. 2차 함수의 반 잘라서 걔만 이제 여기에 역함수로서 생각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여러분들이 식이 점점 복잡해지니까 느끼겠지만 이제부터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느냐면 해를 구하여라가 아니라 해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 해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건 어떻게 그려요? 어떻게 풀어요? No. 해가 헷갈리면 어머나 저렇게 이쁘게 반으로 잘라질 줄이야. 해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하자, 이렇게 조금 더 언급을 하자면 어머나 실근의 개수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교점. 그래프를 그린 뒤 교점을 확인합니다. 항상 이제부터.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다항함수 혹은 유리함수까지는 연립해서 푸는 게 가능하거든요. 직접적인 좌표를 구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그걸 넘어가 버리는 순간 사실 여기도 좀 곤란한 것 중에 하나가 역함수와의 교점 구해라. 뭐 이런 것도 곤란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에 살짝 언급했던 초월함수라는 거를 수원 과정에서 배우게 된다고 했어요. 초월함수라고 나오는 거에 대표적으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같은 게 있는데요. 그런 초월함수들은
그러니까 성향이 그러니까 서로 아예 다른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종족이 달라요. 적어도 다항식 같은 경우에는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그럼 걔는 인종이 다른 거거든요. 인종이 다르면 그래도 소통은 어떻게든 소통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네, 초월함수끼리도 그렇고 다항함수와 초월함수 혹은 뭐 유리함수와 초월함수 얘네들은요 그냥 아예 종족이 달라요. 그냥 아예 아니 행성이 달라요. 그냥 다른 행성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뭐가 돼? 아예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점을 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수를 물어볼 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려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우리 아까도 전에도 얘기했던 건데 뭐였냐면 그 역함수와의 그 교점 어떠한 조건에서 단순히 증가하는 그죠? 단순히 끊임없이 쭉 증가하는 그러한 함수에서는 즉 이게 단순 증가죠. 얘도 단순 증가예요. 얘네들은 감소니까 논외로 쳐야 돼요. 자 그럼 단순 증가 함수에서는 반드시 교점이 어디서 생긴다? y는 x에서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fx가 f 인버스 x예요 라고 푸는 게 아니라 얘랑 똑같은 거다 라고 해서 어떻게 풀어라? fx는 x예요 라고 놓고 풀어라. 그죠? 왜? 교점이 반드시 어디서 생기니까? y는 x 위에서만 생기니까. 항상 반드시 옳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잘 그리면 교점 3개 생겨요. 그 다음에 제가 유리함수 대표적으로 보여드렸죠. 모든 점이 일치하는 그런 것도 생기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꼭 제가 했던 그 멘트를 기억해 주세요. 단순 증가함수일 때는 교점이 y는 x 위에만 생긴다. 자, 그래서 4번과 6-5번 같은 경우에는 굳이 빈칸 내가 채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7페이지에서부터 쭉 보면서 제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빠르게 보도록 하죠. 8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네, 크게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그 5번 같은 경우에는 보자마자 뭘 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여야 된다고요? 네, 유리화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저 8번 같은 경우에 제가 8번 문제에서 힌트로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대분수 풀듯이 풀어요. 뭐라고 하죠? 연속 분수? 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연속된 분수로 표현할 때에는 항상 그 대분수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애가 있을까? 12분의 43?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해요? 먼저 3 더하기 12분의 7인가요? 그러니까 얘는 3 더하기 7분의 12 니까 그쵸? 3 더하기 1 더하기 7분의 5 뭐 이런 식으로 연속된 분수로 바꾸는 거는 결국에는 대분수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8번에서도 똑같아요. 봐봐. 그 8번 같은 경우에 문제에서 친절하게 루트 10-3이라고 나왔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루트 10이라는 값은 대략적으로 얼마인데? 3점 뭐시기니까 3 더하기 루트 10-3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를 이제 뭐 해야 돼?
뒤집어줘. 역수로. 뒤집어주면은 이거 얼만데? 루트 10 마이너스 3 분의 1 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3 더하기 루트 10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엔 또 값이 얼마라서? 4점 얼마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또 어떻게 바꿔? 4 더하기 루트 10 더하기 1 분의 1 라는 식으로 가겠죠? 이게 계속 반복될 겁니다. 어머나! 저긴 6으로 써놨네요? 제가 뭐 계산 잘못했나요? 나 뭐 계산 잘못했는데? 아, 루트 3, 왜 이거 플러스 1이 됐죠? 미쳤나봐요. 3이잖아. 어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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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6이죠, 6. 어쨌든 정수 부분을 앞으로 꺼내놓고 그 소수 부분을 계속 뒤집어 가면서 식을 무한히 반복하게 되는 그게 이제 연속된 분수 형태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지금 그 뒤에 모양을 확인해 보신다면 결국엔 이 루트 10 마이너스 3이라는 애가 분의 1로 표현하는데요. 6 더하기 뭐이? 루트 10 마이너스 3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얘는 또 뭐로 표현이 가능해요? 6 더하기 루트 10 마이너스 3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A1, A2, A3, A4 이런 애들 모두 다 같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2차 방정식 문제에서도 나왔는데 X가 루트 2가 아니야. X가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이런 형태로 가지면 이걸 어떻게 잡고 풀어요?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는 서로 같은 식이다 라고 놓고 x는 2 더하기 x분의 1이다 라고 놓고 풀죠. 동일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번. 네, 무리식의 값 구하기라고 나와 있는 것도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절대 뭐만 하지 마라. 미리 대입해서 풀진 마라. 식 정리부터 먼저 하고 최종적으로 L 값을 구하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유형 4번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유형 5번 딱히 할 말이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내가 뭔가 풀이가 필요한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음. 26번 한번 해볼까요? 26번은 아까 내가 했던 그거랑 비슷하긴 한데 뭐 하라고 했죠? 26번은 뭘 확인해야 돼요? 먼저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될 건 뭐부터 확인합니까? 연속적으로 돼 있는지, 즉 점근선이 중간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부터 확인을 해주셔야 되죠. 포함이 안 됐다면 안심하고
그냥 양끝 좌표만 구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풀었니? (26번) 한번 볼까요? 26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5에서부터 9까지 정의된 함수 뭐이? y는 x-4 분의 9-x와 y는 뭐이? 루트 5x 플러스 k가 한 점에서만 만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합니다. 일단 먼저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가 4,-1입니다. 4라는 애가 요 앞에 있으니 얘는 점근선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작과 끝을 부드럽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식 한번 확인해 봅시다. 5 집어넣으면 얼마인가요? 5,4. 그럼 9 집어넣으면 얼마인가요? 9,0. 그럼 그래프로 따지면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5부터 9까지) 범위 내에서 5,4라는 점과 9,0이라는 요 점을 요렇게 어떻게 연결할까요? 지금 점근선이 아까 4라 그랬죠? 이렇게 연결되겠네요. 이렇게. 다음 루트 5x 플러스 k라고 하는 거는 시작점이 0,k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시작해서 요렇게 넘어갈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넘어가든 요렇게 넘어가든 어떻게든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나가야 돼요? 요렇게 지나가든 아니면 이렇게 지나가든 이런 값들이 생겨야겠죠. 그러니까 네 얼마? 여기가 뭐 5,4가 되도록 하는 것. K가 얼마? 5,4를 집어넣으면 요 식에다가 일단 K를 5,4를 집어넣으면 일때 K가 마이너스 1이죠. 요 점을 지날 때가 K가 마이너스 1일 때죠. 그럼 요 점을 지날 때는요? 몇 콤마요? 9,0. 9,0이라는 값을 지날 때 K 값은 마이너스 3루트 5죠? 그죠? 그럼 이때의 K 값이 마이너스 3루트 5. 즉,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럼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간단한 문제 되시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려서 해결합니다. 이제부터 웬만해서는 그려서 해결합니다. 식으로 쓰지 않아요. 제가 수상에서부터 강조했던 말인데 그려서 해결합니다. 그 유형 10번 같은 경우도 최대 최소 그래서 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무리 함수 같은 경우는 특히나 끊겨요, 안 끊겨요? 안 끊겨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쭉 단순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엔 그 경계값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죠. 그럼 38번에 딱 보자마자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이고 A가 얼마구나. 38번에 보자마자 마이너스 6이구나. 그래프가 전 B, 마이너스에 대입하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 간단한 문제 되시겠습니다. 그 94페이지에 넘어가서 무리함수의 역함수 부분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뭘 이용하냐면은 직접적으로 그걸 역함수를 구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웬만해서는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역함수의 성질이라는 게 뭐라고요? F에다 A를 대입해서 B가 나온다면 역함수에다가는 B를 집어넣으면 A가 나와요 라고 하는 그 뒤집어서 쓰는 걸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46번 한번 확인할래요? 그래프의 일부가 겹쳐진다.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 할 때 g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면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의 일부와 겹쳐진다. 이런 경우에는 그럼 뭐로 확인할까요? 우리 방금 전에 했던 말인데 그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뭐라고? 2차 함수의 일부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무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점이 뭐라고 그랬죠? 그럼 시발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랑 그럼 2차 함수에서는 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무리함수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시작점이 A, B라고 한다면 이 2차 함수의 꼭지점 좌표는 몇, 몇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46번에 원래 몇, 몇인데요? 의 역함수니까 몇, 몇으로 가요? 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러니까 얼마만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래, p만큼. 알았다.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q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몇, 몇이 됐다고요? 0,0이 됐다고요. p가 얼마? p가 마이너스 5. q가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a라는 값은 이거는 하기 싫은데 이걸 직접적으로 웬만해서는 구할 일이 없다 했는데 구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y라는 값이 결국에는 이거 역함수 구할 때 어떻게 가요? 제곱하면 죄송합니다.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질 수 있을 만큼 방향을 이항을 시켜서 정리를 하죠. y-5 그래서 제곱하면 뭐예요? 미안. y-5의 제곱이 그래서 식 정리하면 뭡니까? x는 마이너스 y-5의
제곱 더하기 2인데요. 최종적으로 역함수로 바꿔주니까 y는 x-5의 제곱 더하기 2예요.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확인했죠? 근데 이제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네요. 사실은 그러면 그 a라고 하는 역함수에서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뭐예요? 역수예요, 역수. x 개수의 역수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y가 루트 2x 더하기 3 빼기 5가 있다면 이 역함수의 최대차 이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할 때 역함수가 a 얼마예요? 이건 바로 구할 수 있어야죠. a 얼마예요? 2분의 1이라고요. 역수로 들어간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 y는 다시 루트 ax 플러스 b 더하기 c라는 거에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라고요?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라고? 뭔진 모르겠으나 일단 a분의 1 x제곱 블라블라블라 라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죠? 요 정도까지 기억을 해주신다면 46번은 진짜 정말 이걸 구할 필요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지? 보자마자 A 얼마? 마이너스 1. 그 다음 보자마자 방금 전에 좌표 구했잖아. 5,2. 그래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싹 바로 나오죠. 그럼 48번 같은 경우는 이거 이따위로 풀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일반형이에요? 아니에요? 표준형이에요? 아니에요? 표준형 아니죠. 48번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접할 때. 접한대, 젠장. 어떻게 가야 돼? 접한다라는 건 결국엔 어디서 접할까요? 네. 그 역함수와 접한다라는 건 바꿔 얘기하면 이것도 교점이 교점 발생 한 거잖아요. 방금 전에 얘기했죠? 저거 단순 증가함수 맞죠? 그치? 저 48번의 문제 보면 단순 증가함수 맞죠? 단순 증가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반드시 어디 위에 있다? 그러니까 y는 x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48번에 대한 교점은 y는 x와의 교점을 접한다 라고 바꿔서 푸는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루트라는 것과 2차식이라고 하는 거를 굳이 같아갖고 판별식 못 써요.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4차식 만들어도 헷갈립니다. 얼마 안 남아서 그 뒤에 한 페이지만 보면 되는데요. 예, 딱히 할 말을 없네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함수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남는 시간 동안에는 저걸 할지 문제를 하고 교재 정리를 할지를 조금 고민을 할게요. 요거를 할지 딴 걸 할지를 고민을 하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